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계속 무슨 손절매는 투자할 때 수익률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딴 소리만 떠드니까 그래. 그 부분이 나에 대한 부분의 고통이 과의 연결된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된 부분이 나의 생존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현명하지 못하게, 내가 현명한 게 생존을 위한 부분과 내 발전을 위해 이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두 개를 엮어놓고 하는 내 행동에서 그것이 어리석은가. 늘 말씀드리지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고 조절하고 손절매하고, 손절매가 관리 네. 부분이잖아요. 네. 매도의 90%는 손절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으로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손실을 보면 무조건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손실을 보는 것을 세상에 일단은 무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 무조건이 문제가 있는 질문이고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단 쉽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투자와 매매와 투기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되고, 그래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절매를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매매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기는 이게 많이 올라가든 많이 빠지든 이 플레이어를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는 그 힘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이 있으면 아직은 빠져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뺐다가 다시 올리고 아주 그냥 운전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거든요. 그 친구들, 그 아저씨들이. 그래서 그 아저씨들하고 같이 놀아지는 호흡을 하려면 가격이 아니라 그 호흡을 같이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가 중요하지 않고 비중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매매에서는 빠졌으면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해서 변동이 없으면 이건 싸진 거예요. 그러면 싸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점 가서 싸고 백화점 갔는데 싸게 팔아. 사야죠. 더 사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라요. 투기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졌으면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의 방식이에요. 옛날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네. 제가 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기의 방법은 잘 써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건.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1등 기업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든 잘 버텼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혹은 국가들의 이러한 부분보다 그냥 정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지금 말고 옛날 10년 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것에 투자하면서 계속 그냥 물을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좀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세계 경제 대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나요? 그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지난 세계화 기간의 평화로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러한 관점은 안 넣어도 되는 사업 환경에서는 그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2018년부터 해서 지금 이 모든 우여곡절과 게다가 코로나라는 이 과학도 경제도 아닌 질병에 대한 부분까지도 수많은 것들이 짬뽕된 상태를 지금 누가 과연 컨트롤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 의해 노출된 영향을 우리 개인만 커진 게 아니라 큰 기업들도 커졌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다 사도 항상 되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계속 사는 거 나눠서. 이 부분의 전략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항상 하면 됐었던 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12월 달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콜을 냈잖아요. 12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오늘부터 가장 12월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매수 비중을 멈추거나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매수를 계좌를 또 다시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적응시키면서 과거보다 어려워졌으면 해결 방법도 달라져야 되니까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도 그러한 시황 판단을 전보다는 좀 넣는 방식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넣고 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절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서 네. 그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손절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정말로 제대로 진지하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떠한 채널에 모이신 분보다 우리 오투 병법 채널에 모이신 전우님들이 삶에 대한 진지함과 투자에 대한 진지함과 자기 일상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모호한 얘기하고 애매한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하고 역사, 정치, 철학 막 넣고 이런 거 얘기하는 저한테 관심이 있는 분일 수가 없어요. 이 진지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공부를 하는데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전우님들도 계시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삶에 대한 태도에 진지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전우님들이라고 뭐 알죠. 안 그러면 여기 왜 모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나에 대한 공부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투자에 대한 공부 레벨이 낮으신 우리 전우님들 중에는 자기에 대한 공부와 심리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계신데 근데 이걸 투자랑은 아직 따로 떠놓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돼야 손절매는 네. 여기서 발생하는 일과 내가 내 손실을 컨트롤할 때 누를 수 있는 마음과 행동에 대한 나의 개선과 발전과 이해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손절매를 하면서 마치 이게 저 밖에 있는 일처럼, 왜냐하면 손절매가 내가 아프거든. 내가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이거든. 네. 그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내 자존감이 얼마나 가짜이고 혹은 필요한 만큼보다 얼마나 지나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아니야. 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인가. 그 마음에 대한 심리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삶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삶에 대한 이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 행위에 대해서 붙이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숫자로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저것이 나와 동일한 게 아니야. 내가 저걸 파는 게 내가 나의 자존심과 내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내 몸에서 그 거부감이 나는 것과 그것을 간극을 줄여서 일치시켜야 손절매가 그냥 나가요. 그게 중요한 건데 계속 무슨 손절매는 투자할 때 수익률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딴 소리만 떠드니까 그래. 그 부분이 나에 대한 부분의 고통과의 연결된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연결된 부분이 나의 생존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현명하지 못하게, 내가 현명한 게 생존을 위한 부분과 내 발전을 위해 이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두 개를 엮어놓고 하는 내 행동에서 그것이 어리석은가. 이게 그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찾는 것에 대한 것은 게다가 옛날보다 정보가 더 많아져가지고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고 조절하고 손절매가 관리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는 정말로 수익 잘 나서 내가 매도한다? 그거는 매도가 아니라 그냥 만족이에요. 내가 매도 가격을 정해놓는다? 매매에는 그 전략을 쓸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매도의 일부분이에요. 매도의 90%는 손절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판다라는 이익 실현. 그다음에 뭐 상황이 좀 애매하니까 이익 난 거 좀 줄인다. 익절. 이런 것들은 나머지 10% 차지하고 매도의 포커스는 90%를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네. 어느 직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직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습을 하잖아요. 손절매? 네. 아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일치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손절매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나 아니면 원자재가 됐든 채권이 됐든 달러가 됐든 매매를 할 때 일단 기업이 아닌
채권과 원자재와 이런 것들은 투자의 대상일 수 없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유랑 함께 갈 수 있어요? 구리랑 함께 갈 수 있어요? 금이랑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건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업은 인간으로 구성된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 인간들의 활동, 인간의 활동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우님들 중에서는 아마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과 같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럼섬하게 전체를 그냥 투자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 말고 투자와 매매와 투기를 갈랐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함께 할 수 있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들은 다들 물건이나 아니면 기업을 물건처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맞아요.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이용을 할 때의 폭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내가 이 상황이면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거의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 번 정해놓고 자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익절과 손절을 둘 다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두시는 분도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작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황이 좋으면 계속 올라가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매매하려고 접근했다가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나 이거 투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관점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유리하게 작동하다가 유리하지 않게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면 예전에는 그 환경이 오래 갔는데 지금은 이제 금방 한 달, 일주일 만에 바뀌어버리면 그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로직을 바꿔버리시면 안 돼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바꾸려고 하면 그때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걸 반영해서 자신의 목표가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바꾸고 그냥 투자야 열어놔 버리면 그거는 방치된 포지션이 되고 네. 매매도 투자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피오하게 나의 운이 되는 거예요. 운 측정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투자자에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투자를 잘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향과 중국인과 미국인과 일본인 성향이 다 다른데 근데 그거를 쟤네들이 하는 얘기를 또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 중국과 미국을 많이 참고해야 되잖아요. 일본 그렇다 치고 근데 걔네들의 성향이 달라서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 내용들이 걔네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생각 가지고 언어만 다른 걸 번역돼서 나한테 봤는데 이거를 내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럼 오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에서는 문화까지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걸 지켜보는 걸 해야 돼요. 정해놓는 분도 적고 그것을 정해놓고서는 안 지키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계속 갈 것 같으면 일단 팔고 다시 사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목표가를 다시 정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한 거예요. 네네네. 자신의 행동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났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하면은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안 해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건 그냥 내가 뭘 했는지 그냥 기분만 좋다가 배운 건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순수한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네. 이제 그런 목표가를 정하거나 어떤 자신만의 전략을 정하고 이제 언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하고 뭐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과정들을 정하게 될 때 특히나 요즘은 또 유튜브를 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도 자기가 솔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솔직해야 밖에 있는 의견과 현상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잘 보여요. 근데 내가 나한테도 맨날 거짓말하고 있는데 남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기 신뢰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뢰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밖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스스로가 그 상태를 점점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있으시면
그것만 하게 되면 밖에 거는 더 쉽게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용보다는 목소리를 제가 중요하게 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음파를 만드는 것이고 이 음파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 몸의 구조가 섞여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생각은 여기서만 만든 거예요. 네. 하지만 사람의 표정,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네. 30대 때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 나오고 한 사람들 이상하게 살면 5, 60대 얼굴 완전 이상해져 있는 거 잘 보이잖아요. 네.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뭐냐면 비언어인 거죠. 근데 유튜브에는 이 비언어적인 부분이 너무 잘 나와요. 우리가 지금 AI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비언어적인 부분도 조절시켜가지고 가장 사람들한테 신뢰가는 표정을 줘 하고 스크립트 넣어버리면 걔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음반 산업도 예전에는 음반을 사는데 우리가 10,000원 넘게 CD를 샀죠. 네. 그리고 나서 공연 가서 30,000원, 50,000원짜리 공연을 보던 세상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그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는 음악은 공짜로 들어. 음악은 공짜로 듣는데 공연을 비싸게 보고 봐. 라는 부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주는 거 바뀌었어요. 이제 AI가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가 이러한 지적인 컨텐츠도 이 예전에 이제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도 AI의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는 오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때려 넣고 오투 방식으로 설명해줘 이래 버리면서 최근 뉴스를 넣어서 이 최근 뉴스를 오투 방식으로 해석해서 넣어줘 하는 게 얼마 안 걸려서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카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카피가 가능하지 않은 건 뭐냐면 만나서 얘기하는 이것도 강연 방식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네. 그래서 점점 인간이 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이성은 얘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AI를 인간은 이 나머지 감정적인 부분이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그래서 중요해지고 그러면 오투가 세 가지로 기준으로 나와서 얘기하죠. 펀더, 유동성, 센티. 네. 센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정보를 취득하는 게 쉬워졌죠. 유동성을 파악하는 것도 데이터가 많아졌죠. 이 심리는 누가 판단하냐? 각자 투자자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옛날에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돈을 벌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되면 차별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는 자신의 심리와 집단의 심리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팔겠다고 얘기한 거 지금 오늘 다 봤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옛날에 그거 하나 확인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부분과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집단의 감정을 건드려서 공포를 더 만드느냐? 와, 이제는 중국이 대차게 나오네. 이제는 단단하네. 이렇게 평가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감정에 대한 평가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할 수 없어요. 감정은 쌓였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떨어질 때도. 이성은 이렇게 쌓여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쌓이고 적분이 가능한데 감정은 이렇게 폭발했다가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의 움직임을 이 움직임의 폭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나도 같이 감정을 느끼느냐 아니냐로 그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죠. 아까 전에 사기를 칠 때는 가격의 손절매가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느끼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 놈들이 그걸 느끼는 것을 돌게 만들어가지고 손절매 나오면 다시 받아서 쳐올리고 이러면서 막 계속 끌고 가게 만드는 방식의 그놈들이 심리 전문가란 말이에요. 선동해가지고는 만들게 하고. 배터리 때 많이 했잖아요. 좀 이제 그만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내용만 바꿔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우주에 될 거고 달에 있는 광물이 될 거고
뭐 빛의 입자에 뭐에 사용이 되고 막 계속 나올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리를 건드리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돈의 힘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기치는 놈들만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 투자하는 것도 심리의 비중이 올라가서 그 심리에 대한 집단 심리. 왜냐하면 투자는 남들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네네. 그걸 파악해. 그리고 나의 심리. 그 두 가지를 이해하는 비중이 점점 투자에서 증가할 겁니다.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심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군중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네.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질문에 그냥 답을 해보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일단 소스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스에 대한 신뢰도를 그 다음에는 보겠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실제 현상이 움직이고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네. 라는 부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보가 맞고 틀리는 팩트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팩트의 영향력, 관점의 강도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파악해서 투자하는 데는 써야 된다라는 정도가 지금 일단 정보에 대해서 떠오르고 정보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데이터를 가공한 게 정보거든요. 네. 그리고 정보를 가공한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이게 관점이 들어가요. 그냥 정확한 사실이라고 정보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데이터도 그렇고. 하지만 데이터를 소팅하는데 어떤 데이터는 포함시키고 어떤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라는 부분에서 이미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요. 네. 그 관점에 의해서 가공된 상태에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 정보는 모든 것과 연결된 상태가 지식 단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혜 단계부터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혜는 한번 확인 진짜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지혜로워지는 만큼 가짜 행동을 못해요. 근데 지식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명쾌하고 명확하게 남을 이용하거나 혹은 남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단계를 가면 모든 게 연결된 부분을 파악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이용해봤자 그 이용이 다시 나한테 나중에 안 좋게 돌아올 거를 알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과 다 함께 잘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행동이 줄어들게 돼요. 네.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아까 이 관점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옛날에 한번 얘기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삶과 투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지 않고요. 행복은 있거나 없거나밖에 없어요. 뭘 원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행복해지는 게 꿈이에요.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죄송하지만 되게 없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것도 관점마다 달라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만족감과 일치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후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 PD님과 대화를 나누고 좀 있으면 우리 전우님의 질문도 제가 대답할 것이고 우리 감독님이 저기서 다 컨트롤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저는 지금 즐거워요. 즐겁고 행복해요. 네. 이건 뭐냐면 행복이 지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지금 있느냐 없느냐 밖에 없지 행복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요 없어요 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현재 진행형밖에 없는 개념인데 이 현재 진행형의 개념을 미래형에다가 미래 시점에다가 갖다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개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산물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행복해야지. 네. 투자해서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치킨 먹으면서 행복해야지. 라는 것은 그 행복을 그때 가서 또다시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치킨 사 먹었는데 사모님이 빨래 걷어오래.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순간에 내가 치킨 먹으려다가 이 치킨이 식을 것 같은 짜증이 생겼어. 라고 하면 똑같은 것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와 있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질 수 있겠죠? 아닌가요? 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시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그것도 즐겁고 치킨도 즐거울 사람이야. 네네네. 본인은 그렇지 않으셨잖아.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느냐 없느냐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몰입하고 있으면 그렇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 사실 우리 PD님 좀 피곤하시는데 피곤해도 지금 정말로 잠깐 1시간 전에 피곤했지만 지금 이 대화의 즐거움이 만약에 그때보다 좀 크다면 네. 아마 살짝 피곤함을 잊으셨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지금의 행복이 에너지를 줬기 때문이야. 이거 끝나고 나잖아요. 다시 피곤해져. 더 피곤해져. 왜냐? 지금 있었던 게 없어졌거든. 그러면 이것의 경험은 남아있지만 내가 지금 피곤한 게 확 다시 생겨버려요. 네. 그때 나 다시 안 행복해질 수도 있어. 네, 이해했습니다. 화이팅!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뭔가 생각을 바꾸고 저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계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삶의 모든 게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게 연결됐으니까 있는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익을 제대로 내고 투자를 제대로 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큰 범위를 투자하고 있으면 거기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마음하고 안 맞으면 시점이나 손점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하기 싫고 하는 부분이 있고 손가락이 다쳤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주먹으로 눌러야 되다가 잘못 누르면은 매도해야 되는데 매수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이 뭔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겠죠. 그 상황이. 그럼 그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희열이 있어요. 그 투자에서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돼서 그 일치된 게 내 생각대로 나와서 수익이 나거나 내 수익이 안 나지만 손절매로 현재의 상황과 달라진 부분들을 내가 잘 대응했을 때 그건 수익의 여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배웠을 때 그럴 때 희열이 느끼죠.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더 큰 비슷한 상황에서 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견으로 반성문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전우님들한테.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저는 내가 이걸 왜 오늘 보낸 내용에는 안 들어갔지만 내가 지난번에 나스닥 100을 포인트를 잘 잡은 것이 대략 그 성공이 이번에 비중을 내가 전부 다 높게 가져가게 하는 실수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성공이 나한테 이번에 독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바로 전의 경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나를 잘 다시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나면 되게 오늘 또 감사한 경험을 했다. 라는 즐거움을 느끼죠. 배움의 즐거움. 이해했습니다. 내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삶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보다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삶 전체를 더 많이 이해해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은 삶과 투자의 교집합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면 잘 살 확률이 옛날보다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투자 성과를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수처럼 닦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론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그 성과가 좋아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삶도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모든 전우회 분들이 오늘 라이브를 듣고 이제 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들이 실수를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삶을 배워간다, 공부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많이 멘탈을 회복하시고 마인드셋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